네, 안녕하세요. 이제 11강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강을 촬영하는 시기가 거의 이제 여름, 정말 이게 오늘도 그 폭염, 서울 지금 온도가 33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척 더운 날씨에 이렇게 인강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너무 이게 더워가지고 옆에 이렇게 얼음을 끼고 인강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 특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서비스 품질 갭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 갭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객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기대가 형성이 되죠.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기대가 형성이 되느냐? 바로 구전 또는 개인의 니즈, 욕구, 그리고 과거의 경험 또는 그 외에 기업의 약속이라던가, 그쵸? 기업의 약속이라던가 또는 전통, 사상. 아마 이거 이제 우리 그레인루스 서비스 품질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잠깐 여기 기대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대가 형성되는 요인 중에서 이제 기업에서 통제 가능한 원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격이라던가 광고, 그리고 판매 촉진. 우리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기업 마케터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갭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갭은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크게는 이러한 갭이 발생되는 요인이 관리자, 그리고 종업원, 그리고 고객의 기대와 지각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갭이 발생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 그죠? 갭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거나 또는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자, 그러면 갭 1을 보도록 합시다. 갭 1. 어떻게 보면 이제 갭 1이 가장 중요한 그 품질 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객이 형성된 기대가 이렇게 있는데, 기대대로 어떠냐? 자, 고객 기대에 대한 제공자의 지각이 갭 1인데요. 갭 1인데, 이 갭 1이 발생되는 이유는 즉 고객이 기대한 바를 경영자가 잘 알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갭이 바로 갭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갭 2라는 거는, 자, 이렇게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이제 서비스 표준 설계로 옮기는 과정인 거죠. 과정에 제대로 이거를 옮기지 못했을 때, 즉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매뉴얼 서비스 설계를 하는데 제대로 어때요? 그 설계서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이 갭 2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갭 3는 자, 이렇게 설계서까지 만들었어요. 명세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매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갭이다라는 거예요. 즉, 매뉴얼대로 뭐예요? 직원들이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이 갭 3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비스의 성과와 설계도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갭 4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전달을 하는데 이 서비스 전달과 고객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갭 차이로 나타나는 게 이제 갭 4예요. 즉, 쉽게 말하면 기업이 약속한 서비스, 약속한 수준을 어때요? 전달을 할 때
약속한 대로 전달을 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약속한 수준을 서비스 성과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이 갭4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갭5는 궁극적으로 고객이 처음에 기대했던 서비스와 그리고 지각했던 서비스, 이 지각했던 서비스는 2번, 3번, 4번이 다 맞물려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각이 되는 거죠. 이 지각된 서비스 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바로 갭5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갭 하나하나를 좀 상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갭1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경영자가 잘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장조사 갭이라고 해요. 즉, 시장조사를 마케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 원인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기대는 먼저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니즈 조사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경영자가 고객 기대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상향 커뮤니케이션이 결여가 됐습니다. 즉, 상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고객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접점이죠. 그리고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죠. 근데 직원들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커뮤니케이션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자라던가 경영자가 그죠? 밑에서부터 고객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지나치게 많은 관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들은 정보 욕구가 올라가는 도중에 뭐가 돼요? 여과가 돼버리는 거죠. 여과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이러한 고객 기대를 파악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당연히 뭐예요? 고객 기대 조사, 시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와 종업원 간에 그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드스트롬 백화점 경영에 배웠죠. MBWA 현장 배회 경영이 좀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직의 관리 단계가 같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갭2를 보면 갭2는 경영자의 인식과 서비스 설계의 차이, 즉 디자인 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영자가 인식한 거를 서비스 설계를 할 때 적절하게 뭐예요? 설계를 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경영자가 인식한 내용을 서비스 매뉴얼하러 작업하는 단계에서 매뉴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은 먼저 고객 기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결여되어 있다. 즉 고객의 예를 들어서 기대를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충족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이 결여가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어느 선까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목표가 정확하게 확정짓지 못한 거죠. 또한 관리자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어설픈 서비스 설계가 주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고 경영자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저 이때는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품질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당연히 설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종업원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과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 직원이 제공할 수 없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고
이 설계를 한다면 이게 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어때요? 그 갭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의 표준화가 필요하죠. 뭐 하드웨어적인 요소라던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던가, 그에 관해서 이제 업무에 대한 표준화, 그럼으로써 뭔가 체계적인 서비스 설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KPI가